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남자의 목소리마저 남편과 비슷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영자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매를 자세히 봤습니다. 코를 봤습니다. 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내 큰애?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놓칠 뻔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니 혹시 어릴 적에 부산에서 살았노?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만. 할머니, 혹시 저를 아세요? 영자는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을 주어 붙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니 이름이 뭐노? 성함이 어떻게 되노? 남자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영자의 손을 살짝 떼어내려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만 할머니, 저를 왜 이렇게... 김도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자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도연. 40년 전 잃어버린 큰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영자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이가 맞제? 네가 내 아들 맞제? 영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부산 모라동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 새벽 5시부터 영자는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75살 허리는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고등어 조림을 끓이고 멸치를 볶고 깍두기를 버무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새벽부터 바쁘네.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를 두릅니다. 가게 안엔 반찬 냄새가 가득합니다. 고등어 끓는 냄새, 멸치 볶는 냄새, 마늘과 고춧가루 섞인 깍두기 냄새. 단골 손님들은 이 냄새를 맡으면 영자네 가게를 찾아옵니다. 영자 씨, 오늘도 고등어 조림 있나? 그럼요, 아침 일찍 손질했어요. 싱싱하니 맛있을 겁니다. 영자는 단골 손님에게 웃으며 반찬을 담아줍니다.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만큼은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손님이 떠나고 혼자 남으면 영자의 얼굴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아침 장사가 끝나고 영자는 가게 안을 정리합니다. 도마를 닦고 그릇을 씻고 바닥을 쓸고 손에 익은 일입니다. 평생 해온 일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영감이 살아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영자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길 저편으로 부산 바다가 아스라이 보입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멍하니 서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손님이 뜸해집니다. 영자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골목길을 바라봅니다. 아이들 뛰노는 소리, 아낙네들 수다 떠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모든 게 익숙하지만 왠지 쓸쓸합니다. 쯧쯧,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네. 영자는 한숨을 쉬며 일어섭니다. 가게 한쪽 구석, 작은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놓인 제단입니다. 영자는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앉습니다. 영감, 네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네. 시간 참 빠르데이.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영자는 그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10년 전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떠났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정신없었지. 살려보려고 했는데 소용없었어. 영자는 눈물을 훔칩니다. 그날 이후 영자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각자 가정이 있어 바빴습니다. 영자는 홀로 가게를 지켰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영자의 손맛을 잊지 못했던 겁니다. 큰애 잃어버린 지는 40년. 내 인생은 늘 빈자리뿐이되이. 영자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40년 전 큰아들을 잃었습니다. 시장에 나갔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 3살짜리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온 부산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 뿌리고 방송에도 나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 봤어야 했는데.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일 이후 영자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둘째와 셋째를 키우면서도 늘 큰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큰아들이 나타나 울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왜 날 안 찾아? 그 목소리에 잠에서 깨면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큰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영자를 붙잡고 울곤 했습니다. 우리 큰애, 어디 갔을꼬? 살아는 있을꼬? 그럴 때마다 영자는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자 자신은 누가 다독여주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혼자 울고 혼자 아파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가게 문을 닫고 뒷골목으로 갑니다. 골목 구석에 길고양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큰 고양이 1마리와 새끼 고양이 3마리. 영자는 반찬 남은 생선을 꺼내 고양이들 앞에 놓습니다. 자, 먹어라. 배고팠지? 고양이들은 영자를 보며 야옹거립니다. 영자는 큰 고양이를 쓰다듬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손에 닿습니다. 고양이는 가르랑거리며 영자 다리에 몸을 비빕니다. 큰애도 살아있음. 니만 했을 끼다. 영자는 고양이를 안으며 중얼거립니다. 큰 고양이를 볼 때마다 큰아들이 떠오릅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쯤 40이 넘었을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아이고,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면 미칠 것 같으니까.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섭니다. 고양이들은 생선을 먹느라 정신없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이 어미 고양이 주변을 맴돕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은 가게 바로 위층입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작은 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영자는 방에 들어가 불을 켭니다. 방 안엔 낡은 가구들만 있습니다. 오래된 장롱, 낡은 텔레비전, 삐걱거리는 침대.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모라동 골목의 불빛들이 보입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영자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다들 가족이랑 모여 저녁 먹고 있겠지. 나는 늘 혼자네. 둘째와 셋째는 가끔 전화합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일은 드뭅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살기 바쁘다고 합니다. 영자는 이해합니다. 자식들도 자식들 인생이 있으니까요. 손주들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은데. 영자는 베개에 머리를 눕힙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엔 금이 가 있습니다. 오래된 집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입니다. 남편이 떠나고도 영자는 이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추억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영감아, 내일도 또 하루 살아야 되는데 힘 좀 줘라. 영자는 눈을 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자의 숨소리만 고요히 들립니다. 내일도 새벽 5시면 일어나야 합니다. 반찬을 만들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영자의 인생입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모라동 골목은 조용해집니다. 영자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큰애야, 어디 있노? 엄마가 늘 보고 싶다. 그리고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라도 큰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며칠 후 영자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반찬 재료를 사야 했습니다. 고등어, 멸치, 배추, 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채소 가게 아저씨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영자 씨, 오늘은 고등어가 참 싱싱해요.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럼 5마리만 주이소. 영자는 고등어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시장을 돌며 재료를 사고 집으로 돌아와 반찬을 만들고 그게 영자의 일상이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영자는 비틀거렸습니다. 장바구니에서 고등어 1마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영자는 고등어를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먼저 고등어를 주워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가다가. 영자는 고등어를 받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크고 어깨는 넓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놀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눈매, 코, 입매, 모든 게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남자는 영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남자의 목소리마저 남편과 비슷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영자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매를 자세히 봤습니다. 코를 봤습니다. 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내 큰애?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놓칠 뻔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니 혹시 어릴 적에 부산에서 살았노?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만. 할머니, 혹시 저를 아세요? 영자는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을 주어 붙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이름이 뭐노? 성함이 어떻게 되노? 남자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영자의 손을 살짝 떼어내려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만 할머니, 저를 왜 이렇게. 김도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자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도연. 40년 전 잃어버린 큰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영자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이가 맞제? 네가 내 아들 맞제? 영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할머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모릅니다. 고아원? 그럼 정말 네가... 영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도연이 황급히 영자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영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고? 영자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괜찮으세요? 내가 왜 여기 있노? 간호사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오셨어요. 한 남자분이 급히 모시고 오셨는데 영자는 깜짝 놀라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남자? 그 사람 어디 갔노? 지금 어디 있노? 복도에 계세요. 어머니 걱정하시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영자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도연을 만나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 큰아들이 맞는지. 잠깐만요, 어머니.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하지만 영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의자에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아? 영자가 부르자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를 보더니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니 진짜 내 아들 아이가? 진짜 내 큰애 아이가?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기억조차 없어요. 그럼 니 언제 태어났노? 몇 년생이노?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83년생입니다. 83년생. 영자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지금이 25년이니까 40이 넘었습니다. 큰아들도 40이 넘었을 나이였습니다. 맞아. 우리 큰애도 그 나이제. 영자는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손을 빼려 했지만 영자는 놓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엄마다. 네 엄마가 여기 있다.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닙니다. 저는 할머니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다. 네가 맞다. 네 이름도 김도연이고 나이도 맞고 얼굴도 네 아버지 닮았고. 영자는 울먹였습니다. 도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도연은 영자를 부축했습니다. 영자는 도연의 팔에 기댔습니다. 도연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아, 정말 니제? 엄마 큰애제?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자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자는 도연의 얼굴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남편을 닮았습니다. 큰아들이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영자를 택시에 태워 모라동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영자는 택시 안에서도 도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불편한 듯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다. 네가 내 큰애 맞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부모님을 모릅니다. 3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자는 도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그럼 맞는 기라. 네가 3살 때 잃어버렸으니까. 시장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네가 사라졌다. 온 부산을 뒤졌는디 못 찾았어.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렇다 해도 저는 이미 제 삶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알아. 그래도 네 엄마를 만났으니 그것만으로도 됐다. 택시가 모라동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영자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작은 방에 들어섰습니다. 도연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사진들, 검소한 살림살이. 여기서 혼자 사세요? 그래. 영감 떠나고 혼자 산다. 영자는 방 한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였습니다. 영자는 상자를 열어 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도연아, 이거 봐라. 영자는 천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은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아이용 목걸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가 3살 때 해준 목걸이다. 잃어버리기 전날 내가 직접 채워줬어. 네 목에 이게 있었다. 도연은 은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목걸이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도연. 도연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왜 할머니한테 있습니까? 네가 내 아들이라 카이. 내가 해준 목걸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 당연하제. 도연은 목걸이를 들여다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니도? 네. 고아원 원장님이 제게 주셨어요.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목에 걸고 있었대요. 똑같은 은목걸이였습니다. 뒷면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요. 영자는 도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맞다. 네가 내 아들 맞다. 내가 해준 목걸이를 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게 증거 아이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든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흘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일 수도 있는 분.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알아, 네 마음 안다.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으니 당황스럽제.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라동 골목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기업 임원입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도 둘 있습니다. 재벌가 사위이기도 하고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네가 잘 살고 있으니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됐다. 하지만 만약 제가 정말 어머니 아들이라면 모든 게 뒤흔들릴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자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고? 저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회사에도 장인 어른한테도 말 안 했어요. 만약 제 출신이 드러나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자신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니. 도연아, 그럼 나 몰라도 된다. 네 인생 중요하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어머니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평생 부모님을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자는 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연아, 엄마 아들 맞다. 네가 엄마 큰애 맞다. 도연은 영자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자도 울었습니다. 모자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도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DNA 검사요. 확실히 해야 해요. 그래, 그러자. 검사하면 다 밝혀질 기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만약 정말 제가 어머니 아들이 맞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자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는 네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만이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영자와 도연은 병원에 갔습니다. DNA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자는 긴장한 얼굴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도연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제 가족한테는요. 알았다. 걱정 말거라. 도연은 택시를 불러 영자를 태웠습니다. 택시가 떠나기 전 영자는 창문을 열고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믿어라. 네는 내 아들이다. 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올 기다.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영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이 그 자리에 서서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자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큰애를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일주일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영자는 매일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초조하게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영자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다. 아무 일도 없다. 영자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눈치챘습니다. 엄마, 뭔가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엄마가 시장에서 쓰러졌다면서요? 영자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좀 어지러워서 쓰러졌다. 근데 괜찮다. 병원 갔다 왔으니까. 민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셔야죠. 나이도 있으신데. 그나저나 누가 병원 데려다 줬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영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 남자분이 도와줬다. 남자분이요? 누군데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다.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셋째 딸 미선이도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안 계신 줄 알았네. 오빠도 왔네? 응, 엄마 안부 보러 왔어. 미선이는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요. 엄마가 어떤 남자분을 아들이라고 했다면서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습니다. 누가 봤을까요? 시장에서 도연을 붙잡고 울던 모습을 누가 본 게 분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설마 사기꾼한테 속은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던데. 아니다. 사기꾼 아니다. 영자는 소리쳤습니다. 민수와 미선이는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너희 큰오빠 찾았다. 순간 민수와 미선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큰오빠를? 그래.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다. 얼굴을 보니까 니네 아버지 꼭 닮았더라. 이름도 김도연이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말도 안 돼요. 40년 만에 어떻게 우연히 만나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니라니까. 검사도 했다. DNA 검사. 미선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DNA 검사요? 언제요? 일주일 전에. 곧 결과 나온다. 민수와 미선이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했다. 그럼 뭐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40년 만에?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영자도 궁금했습니다. 도연이 왜 부산에 왔는지, 왜 그 시장에 있었는지. 며칠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노? 전화 너머로 도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 아들이 맞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어머니,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평생 찾던 엄마를 이렇게 만나다니. 전화 너머로 도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자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와 미선이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영자 앞에 앉았습니다. 영자 할머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께서 남기신 재산이 상당하더군요. 재산? 무슨 재산? 영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남겼다니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강남에 빌딩이 있고 토지도 여러 필지 있습니다. 시가로 계산하면 500억 원이 넘습니다. 영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0억? 네. 그런데 문제는 만약 김도연 씨가 정말 친아들이 맞다면 장남이기 때문에 가장 큰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순간 민수와 미선이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영자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니네 재산 때문에 그러는 기가? 민수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려고. 확인? 무슨 확인? 미선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정말 오빠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DNA 검사도 조작될 수 있고요. 영자는 화가 났습니다. 니네가 지금 뭐라 하는 기고 검사 결과 나왔다. 도연이가 내 아들 맞다. 민수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도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확실히 해야죠. 500억이 걸린 문제예요. 영자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와 미선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욕심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희들, 돈이 그렇게 중하냐? 엄마, 그게 아니라, 나가라. 당장 나가. 영자는 소리쳤습니다. 민수와 미선이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가라니까. 민수와 미선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다들 돈 이야기만 하노? 며칠 후 영자는 자식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 미선이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민수가 영자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재산이 뭐 그리 중하노? 우리는 가족 아이가. 도연이는 너희 큰오빠다. 너희 형제제. 미선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그 사람이 오빠인 건 인정해요. 하지만 40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재산 받아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도연이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그 애는 엄마를 찾으러 온 기다.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현실을 보세요. 500억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몫이 줄어듭니다. 우리 가족들 다 끝이에요. 영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니네가 그럴 수 있노? 형제를 그렇게 대할 수 있노? 친척 중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영자야, 애들 말도 일리가 있어. 40년 만에 나타난 사람한테 500억을 주는 건 재산은 내 맘대로 한다. 내가 다 결정한다. 영자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재산 이야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영자는 도연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아, 왔구나. 도연은 영자에게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어머니의 큰아들입니다. 민수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봤습니다. 형님이 맞는 것 같네요. 하지만 뭡니까? 형님은 4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셨죠?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우연히 어머니를 만났고 검사를 해봤더니 친자로 확인됐습니다. 미선이가 따졌습니다. 그럼 왜 부산에 오셨어요? 무슨 일로요? 출장 왔습니다. 회사 일로요. 회사요? 어디 다니시는데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대성그룹 계열사 임원입니다. 순간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대성그룹이면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재벌 임원이라니. 그럼 돈도 많겠네.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정도 위치에 계시면 굳이 어머니 재산이 필요하시겠어요?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찾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김도연 씨, 그렇다면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도연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요? 네. 만약 재산이 목적이 아니시라면 포기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다들 안심할 텐데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도연아, 안 된다. 그건 네 권리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 있으면 됩니다. 도연은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민수와 미선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화가 났습니다. 니네들 부끄럽지도 않냐? 형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미선이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아야죠. 애들도 키워야 하고 살아야 한다고 형제를 이렇게 대하냐? 영자는 자식들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영자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 어머니라는 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 남편은 명문가 출신이에요. 고아원 출신이 아니라고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도연이는 내 아들 맞습니다. 검사도 했어요. 검사 결과가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나타나면서 우리 가정이 망가졌어요. 시댁에서도 난리예요. 도연의 아내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겐 그 눈물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회사 자리도 위험해졌어요. 장인어른이 고아 출신을 사위로 둘 순 없대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아빠가 직장 잃을 판이에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잘못 맞아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셨어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도연의 아내는 소리쳤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영자는 도연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졌구나.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널 잃어버려서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기다. 도연은 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를 찾은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자는 알았습니다. 도연도 힘들다는 걸, 가정과 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도연아, 차라리 엄마를 찾지 마라. 엄마 없는 셈 치고 살아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 평생 찾던 엄마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하지만 네 가족이, 네 직장이 다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영자는 도연을 밀쳐냈습니다. 안 된다. 네 인생 망치면 안 된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니는 네 삶을 살아라.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가라. 당장 가. 다시는 엄마 찾지 마라. 영자는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자도 울었습니다. 모자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이 떠난 후 영자는 며칠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가게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감, 내가 잘못했다. 큰애를 찾았는데
오히려 그의 인생만 망쳤어.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을 찾은 게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회도 됐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요?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영자는 상자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 시계, 안경,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상자 맨 밑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영자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하다. 평생 숨기고 살았던 비밀을 이제야 털어놓는다. 영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비밀? 무슨 비밀일까요? 영자는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도연이가 사라진 날.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 내 형이 도연이를 데려갔다. 형은 아이가 없어서 늘 도연이를 탐냈다. 그날 시장에서 네가 한눈판 사이 형이 도연이를 데리고 갔다. 영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멈출 뻔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알았다. 형이 도연이를 데리고 멀리 떠났다는 걸. 하지만 나는 형을 고발할 수 없었다. 형제간의 정 때문이었다. 그래서 숨겼다. 평생 니한테 미안했다. 영자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연이가 사라진 게 우연이 아니었다니. 시동생이 데려갔다니. 그리고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니. 영감, 네가 알고도. 영자는 통곡했습니다. 40년 동안 자책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시동생의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걸 덮었습니다. 영자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남은 부분을 읽었습니다. 미안하다 영자야. 나 때문에 네가 평생 고생했다. 하지만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면 도연이한테 내 재산을 줘라. 도연이는 우리 핏줄이고 장남이다.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다. 영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감, 네 때문에 이 모양이 됐지.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지.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도연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제대로 물려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은 놀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 전화하셨어요? 찾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도연아, 네 만나야겠다. 할 말이 있다. 어머니, 제발 와라. 엄마 부탁이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다음 날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도연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라. 네 할아버지가 쓴 기다. 도연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그래. 네 큰아버지가 널 데려간 기다. 네 할아버지가 그걸 숨겼고. 도연은 편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억울하게 가족과 떨어진 거였군요. 미안하다, 도연아. 엄마가 잘 봤어야 했는데.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모르셨잖아요. 영자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네 할아버지가 그랬다. 재산은 네한테 주라고. 네가 장남이고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라고.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재산 필요 없어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아니다. 받아야 한다. 그게 네 권리다.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내가 말할 기다. 니는 걱정 말고. 영자는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도연에게, 나머지는 민수와 미선이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기다. 큰애가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기다. 유언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유언대로 했습니다. 도연에게 제대로 된 몫을 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수와 미선이가 유언장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재산 절반을 저 사람한테 준다고요? 그래. 도연이는 니네 큰오빠고 장남이다. 당연히 받아야지. 미선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요. 4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재산 가져가요? 도연이 잘못이 아니다. 니네 큰아버지가 데려간 기다. 영자는 편지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민수와 미선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그래. 니네 할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다. 읽어봐라. 민수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해요. 우리는 평생 엄마 모시고 살았는데 니네도 목 받는다. 절반은 니네 거다. 절반으로는 부족해요. 우리한테 빚도 있고 애들 학비도 있고. 영자는 화가 났습니다. 그만해라. 이미 결정했다. 니네 할아버지 유언대로 할 기다. 민수와 미선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상속 조정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수와 미선이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도연도 참석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김도연이라는 사람은 4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아무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재산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다고 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산을 받으시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선이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게다가 김도연 씨가 정말 친자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병원에서 검사했어요.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재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김도연 씨는 고인과 김영자 씨의 친자임이 99.99% 일치합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수와 미선이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그래도 이건 부당합니다.
저 사람은 4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평생 효도했고요. 재판장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효도와 상속권은 별개입니다. 법적으로 김도연 씨는 장남이고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선이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저희 가정은 어떡하라고요? 저희도 빚이 있고 애들 학비도 있어요.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인의 유언장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겠습니다. 민수와 미선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영자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도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상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영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연아, 무슨 소리냐? 도연은 영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재산보다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뭐가 중하다는 기냐? 어머니를 찾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평생 부모님을 그리워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늘 가족을 꿈꿨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만났으니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완성됐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산은 동생들에게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의 용서만 있으면 됩니다. 영자는 흐느꼈습니다. 도연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도연아, 바보 같은 자식아. 민수와 미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재산만 생각했는데 도연은 어머니만 생각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김도연 씨, 정말 상속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포기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도연 씨의 상속 포기를 인정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수와 미선이는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서로 이해해야죠. 미선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형님을 형님으로 대하지 못했어요. 도연은 미선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민수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으로요.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도 울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영자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도연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올게요. 어머니 반찬 가게 도와드릴게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된다. 네 회사 일은 어떡하고.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40년을 떨어져 있었으니 이제는 함께 살고 싶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부터 진짜 형제처럼 지내요. 미선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빠. 우리 자주 모여요. 엄마도 외롭지 않게요. 영자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엄마가 정말 고맙다. 네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햇살 아래서 가족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우리 큰애 찾았다. 그리고 애들도 화해했어. 이제 우리 가족 다시 하나가 됐다. 잘 보이제? 하늘에서 잘 보이제?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영감. 네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 네 덕분에 큰애한테 제대로 된 몫을 줄 수 있었어. 영자는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라동 골목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약속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라동 반찬 가게에서 영자를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영자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고 낮에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도연아, 고등어는 이렇게 손질하는 기다. 비늘을 깨끗이 벗겨야 제. 네, 어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한다. 우리 아들 손재주 좋네. 영자는 도연을 가르치며 흐뭇해했습니다. 40년 만에 아들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도연의 아내와 아이들도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영자와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라 부르며 영자를 따랐습니다. 할머니, 고등어 조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또 해줄게. 영자는 손주들에게 반찬을 떠주며 웃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수와 미선이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형님, 이거 제가 만든 김치예요. 맛 좀 봐주세요. 미선이가 김치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김치를 맛봤습니다. 우와, 맛있네요. 어머니 솜씨 닮았어요. 헤헤, 엄마한테 배웠거든요. 형제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어머니, 또 바꾸시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할 기다. 전부요? 자녀분들한테는요? 애들한테는 최소한만 남긴다.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아이들 위해 쓸 기다. 장학금이랑 복지재단 만들 거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확고했습니다. 내가 큰애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안다. 세상에 부모 없는 아이들 많다. 그 아이들 도와주고 싶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영자는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에 도연, 민수, 미선이가 앉았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엄마 재산 다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결정이세요. 저도 찬성합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도 괜찮아요. 엄마 뜻대로 하세요. 미선이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는 엄마만 건강하시면 돼요. 영자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식들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엄마가 정말 고맙다. 며칠 후 사회복지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영자와 자식들이 참석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김영자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지원할 겁니다. 영자는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은 무대 아래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립식이 끝나고 영자는 재단에서 돕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었습니다. 영자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줬습니다. 애들아, 힘내라. 너희도 훌륭하게 자랄 기다. 아이들은 영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영자는 아이들 속에서 어린 도연의 모습을 봤습니다. 큰애도 저렇게 자랐겠지. 혼자서 외롭게. 영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이제 다 괜찮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자와 도연은 모라동 골목을 걸었습니다. 뒷골목에 길고양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주머니에서 생선을 꺼냈습니다. 자, 먹어라. 고양이들이 다가왔습니다. 도연도 함께 고양이들에게 밥을 줬습니다. 어머니, 이 고양이들 자주 보살피셨어요? 그래. 큰애 생각나서 돌봤다. 혼자 있는 것들 보면 안쓰러워서.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니 있으니까 안 외롭다. 동생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두 사람은 고양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잘 보이제? 우리 큰애, 내가 찾았다 아이가. 그리고 애들도 다 화목하게 지낸다. 네 재산도 좋은 데 쓰기로 했고, 이제야 진짜 가족으로 돌아왔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도 웃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영화가 따로 없네. 40년 만에 잃은 아들을 찾았다 카더라. 맞아. 영자 씨 복 받았다 아이가. 그 아들도 효자라 카더라. 회사 그만두고 엄마 모신다면서? 사람들은 영자네 가족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도연이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한다. 우리 아들 이제 제법이네. 모자는 웃으며 일했습니다. 가게 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라동 골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허전했던 가슴이 이제야 다 채워졌다. 영감, 잘 보이제? 우리 큰애, 내가 찾았다 아이가.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멀어집니다. 모라동 골목이 보입니다. 작은 반찬 가게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영자와 도연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